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부 2번 화살표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문제는 여기 정월 사이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정월 사이트에 기출문제에 가면 있죠. 그래서 화살표가 초등부 문제 3229번으로 있어요. 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직선 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0, 1, 2와 같은 음수가 아닌 정수들이 일정 간격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놓여 있다. 이런 위치들 중 n개의 위치에 하나의 점들이 주어진다. 점들이 n개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모두 다르다 그랬어요. 같은 자리에는 없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들이 차이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 여기서 보면 A와 B 거리가 A와 B 거리는 3이죠. 그죠? 4에서 1 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각 점은 n개의 색깔 중 하나를 가진다.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편의상 색깔은 1부터 n까지 수로 표시한다. 그리고 각 점 P에 대해서 P에서 시작하는 직선 화살표를 이용해서 다른 점 Q와 연결하려고 한다. 여기서 P와 Q는 같은 색깔의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점을 찾아서 직선을 그리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 가장 가까운 점이 두 개 생기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모든 점에 대해서 같은 색깔을 가진 점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같은 번호는 최소한 두 개는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점은. 따라서 각 점 P에서 시작해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Q로 가는 하나의 화살표를 항상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편다면 A는 0, 1이고 0이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라면 X가 뭐냐면 0이고 요게 이제 위치 앞에가 위치 앞에는 위치를 나타내고 뒤에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죠. 색깔은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이 점들을 표시한다. 여기서 흰색은 1, 검은색은 2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 요건 이제 흰색이고 흰색이 여기 있죠. 그리고 2는 여기 검은색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각각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들을 나타낼 때 얘는 10, 21, 13, 24, 15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의 조건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점 A 화살표는 C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A에서 제일 가까운 건 흰색은 뭐예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점 B와 D 화살표는 D와 B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B 얘네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 C는 어떻게 돼요? C는 화살표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얀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작은 쪽으로 그려야죠. 작은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같은 색깔의 점을 찾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점들의 위치와 색깔이 주어질 때 모든 점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들이 길이 합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를 구하면 되죠. 얘는 얼마예요? 3이고 얘도 3이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자, 소스 파일의 이름은 allow, 우리는 cpp로 하겠죠. 자, 표준 입력으로 다음 정보가 주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문제에서 보면 n의 개수라든지 이런 게 작은 게 있어요. 여기는 n이 얼마부터? 2부터 14이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 문제는 뭐 30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0까지 있고, 이런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걸 다 맞춰야지. 부분 점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n이 최대가 얼마냐 하면 여기 100점 11점이라면 점이 5000까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2부터 5000 사이라는 거죠. 얘는. 그리고 자 x는 뭐라 그랬어요? x가 위치라 그랬지. x 위치는 0부터 10의 5제곱. 그러니까 10의 5제곱은 얼마야? 10만까지라는 거예요. 10만 최대가 10만이에요. 이렇게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게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여기 10만까지 있는 거예요. 10만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n개죠, y는. 그러니까 색깔이잖아요. 색깔은 최대가 n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n이니까 5000을 넘지는 않겠죠, 색깔도. 그래서 요렇게 이제 답이 구해진 거예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왜 13이 나왔는지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요 밑에다가 여기 갖다 놨어요. 그림을 갖다 놓고 일단 문제 개요부터 살펴보면 점들이 위치와 색깔이 먼저 주어지면 모든 점에서 시작하는 화살표의 길이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은 색깔까지의 거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입력 자료요. 우리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입력 자료예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배열의 크기를 어떻게 잡을지 또는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따져봐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점들은 최대 5000개예요. 5000개고 그 다음에 점들의 위치는 10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0만이에요. 최대. 그리고 색깔은 점들의 개수 이하예요. 그러니까 5000 이하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일단은 잘 생각해 놓고 일단 이제 풀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 구조체. 이게 가장 간단한 단순한 풀이부터 생각을 해 볼게요. 구조체나 2차원 배열로 XY를 n개를 받아야죠. n개를 받은 다음에 모든 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길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모든 점은 어떻게 돼요? 5000개라면 5000개를 다 보면 되잖아요. 내가 내 거를 가지고 5000개 점들을 다 봐서 색깔이 같으면서 제일 가까운 거를 찾아서 그 길이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지만 이게 5000개이기 때문에 다 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5000개니까 5000개면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따져봐야 될까요? 5000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000이면 우리가 한 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개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개수마다 5000번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최대 5000 곱하기 5000이죠. 시간 복잡도는 뭐냐면 5의 이게 n제곱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게 시간 복잡도예요. 근데 5000 곱하기 5000이면 얼마예요? 이거 해봤자 25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충분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시간 복잡도를 계산했더니 뭐 1억보다 작다, 1억 이하다 이러면 아주 마음 놓고 해도 돼요. 1억이 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1억도 안 될 때는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해도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개수가 좀 많아지더라도 우리가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냐면 자, 일단은 구조체로 입력을 받아서 이게 정렬을 때문에 구조체로 하는 게 편해요. 물론 2차원 배열로 해서 안 될 거는 없지만 구조체로 먼저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색깔과 위치 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리고 앞의 자료와 뒤 자료를 확인해서 같은 색이면 가까운 자료와의 차를 구한다. 이건 뭐냐면 정렬을 해놓고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바로 앞에 아니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렬이 돼 있다면 딱 두 개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이거는 5n이 돼요. 시간 복잡도가 5n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풀이를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풀이 1은, 자, 풀이 1부터 생각해보죠. 풀이 1은 뭐냐면, 여기 1번이 1의 0이란 말이에요. 얘하고 제일 가까운 거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얘는 안 되죠. 얘는 3이죠. 같은 색깔이 같고. 일단 3이 후보예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른 색이고, 얘는 5죠. 그러니까 3이 제일 가까운 거니까 얘는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보죠. 얘는 여기서부터는 하얀 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거라서 안 되고, 검정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얼마냐? 요게 3이다. 예를 들어 이게 4에서 1 빼니까 3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는 하얀 거니까 여기 하얀 게 있죠. 하얀색이 있으니까 여기 얼마인가? 3에서 0 빼면 3이죠. 그 다음에 검정색이고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검정색이고 여기는 2죠. 거리가 2니까 제일 작은 거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3이고, 요거는 제일 가까운 게 여기 2고, 다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첫 번째 거 나오면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지. 그러지만 사실 처음에 입력될 때 이 순서대로 들어온다는 법이 없어요. 입력될 때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풀이 1은 아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이 1로 해도 10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더 이제 데이터가 많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풀이 2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풀이 1은 요걸 가지고 요 자료예요. 지금 요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가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했냐? 색깔을 우선으로 봐서 색깔을 오름차순한 거예요. 색깔이 여기 1부터 5까지가 자료예요. 나머지는 비어 있는 데예요. 1번부터 한 이유는 이제 색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면 여기다가 요거 1번이 맨 앞으로 가게 만들었죠. 1번. 요 세 개는 1번이고 여기는 2번이에요. 1번 색깔이 작은 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거 들어가고 또 3번, 4번 이런 식으로 색깔을 우선으로 하되, 색깔이 같다면 요거 위치가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뭐냐면, 자, 1번은 뭐죠? 1번은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자, 앞에하고 색깔이 다르면 무조건 뒤에 거가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걸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 뒤에 거는 i 플러스 2번에 있는 것은 i 플러스 1보다는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아니면 뒤에요, 답이. 그러니까 3이니까 3에서 0 빼면 얼마가 돼요? 3에서 0을 빼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죠. 여기. 자, 두 번째 있는 것도 여기 1이죠. 자, 앞에도 1이고 뒤에도 1이에요. 그러면 앞에까지 거리와 뒤에까지 거리 중에서 작은 걸 쓰면 되는 거예요. 3에서 0 빼면 3이고 5에서 3 빼면 2잖아요. 그러니까 2가 더 적으니까 2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길이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는 뭐예요? 앞에는 1인데 뒤에는 2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해당이 없어요. 앞에 것만 보고 5에서 3 빼서 2를 적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2니까 앞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볼 필요 없고 뒤에 것만 보면 여기가 4에서 1 빼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는 2인데 앞에는 2지만 뒤에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4에서 1 빼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1은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초기값으로 전역변수는 초기값으로 0이 되잖아요. 근데 0을 그대로 놔둬야 될지, 만약에 이게 색깔 중에서 0이라는 게 입력이 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이게 0이라고 놔두면 안 돼요. 다른 여기 색깔로 나올 수 없는 걸로 우리 놓아야 돼요. 여기 앞뒤에다가는. 그래야 비교를 할 때 다른 거가 돼서 이쪽은 참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죠. 여기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색깔이 x의 위치가 x인데 x는 0부터죠. 0부터 10만까지고 그 다음에 y는 색깔은 1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니까 0은 해당이 없단 말이에요. 0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만 작성해도 앞에 거하고는 무조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참조를 안 하게 돼요. 여기도 뒤에 참조 안 하고.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세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를 뭐 두 가지를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드 블록을 열고요. 요거 제가 이제 사실은 코드를 전부 입력을 해놨다가 지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줄씩 그냥 열어가면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열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 첫 번째 코드는요, 저희 이제
학생들 중에 5학년짜리 학생이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최적화를 시킬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 2에 해당되는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자, 일단 include sth 하고 main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키워볼까요? 크기를. 자, 쭉 선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는 입력받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포문에 들어가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주는 게 우리가 그 전체적인 코드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놨고 전체를 선언했어요. n은 뭐냐면 n하고 a가 바로 입력받는 건데 뭘로 했냐면 배열로 했어요. 여기 2차원 배열로 해서 0번에 a에 0번이 x에 해당되고 1번이 y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ij는 폼은 쓴 데 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썸랭스는 뭐냐, 이게 답이겠죠? 랭스의 길이 합, 그죠? 랭스는 이제 지금 현재 길이를 구하는 건데 민랭스는 그 중에 작은 걸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한번 코드를 보면 요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일단 n을 먼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n을 받고 그 다음에 n번을 입력을 받아야죠. n번을 배열로 받을 거예요. ai에 0번하고 1번하고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서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그 2차원으로 해서 2차원이기 때문에 자, i번의 길이를 구하려고 해요. i번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점들 0부터 n까지 전부 다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돌아보면서 자기하고 같은 색깔인 것들의 길이를 구해서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처음에 이제 민랭스는 10만으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0만보다 더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해놓고 여기다가 일단 i하고 j하고 같으면 해당이 없죠. 자기 자신은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 j하고 같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이 같아야 돼요. i와 j가 같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면서 색깔이 같아야 돼요. 색깔이 1번이 색깔이죠. 그래서 i번의 색깔과 j번의 색깔이 같지 않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제 J0번하고 I0번을 비교를 해서 J 쪽이 더 크다면 J에서 I를 빼야 되고, I 쪽이 크다면 I에서 J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랭스 길이는 J.0에서 I.0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길이가 어떻게 돼요? I 쪽에서 J 쪽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두 점 사이에 길이가 나와요. 색깔은 같으면서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걸 구했으면 요걸 가지고 요 길이가 지금까지의 최소 길이, 그죠? 민랭스가 이제 10만에서 점점 작은 걸 찾겠죠. 그래서 최소 길이를 찾아서 만약 최소 더 작다면, 랭스가 더 작다면 그러면 작은 걸로 바꿔줘야죠. 최소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쭉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n개를 차례대로 다 가면서 가장 작은 게 색깔은 같으면서 길이가 제일 작은 거의 길이가 구해지겠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전체 썸랭스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이제 썸랭스에다가 썸랭스 플러스 민랭스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 점마다 제일 가까운 점들이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민랭스는 다시 다음 거를 구하기 위해서 10만으로 이제 다시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자, 썸랭스를 출력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구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100점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요거를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최적화하는 연습을 항상 시켜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더 복잡해지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한다든지 또 틀린 걸 찾아낼 때 최적화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100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최적화를 시키면서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요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됐다면 제가 요렇게 고쳐보는 거를 한번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 A가 요거를 A라고 했는데, 뭐 입력 자료니까 이건 얼마 안 되니까 A, B, C로 써도 뭐 큰 지장은 없는데, 가능하면 이제 이름을 좀 뭔지 의미 있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차원 배열보다는 X, Y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부조체로 해서 작성하면, 그래서 AI.X, AI.Y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첫째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 받고 여기에서 지금 민랭스를 처음에 입력할 때 초기화를 했잖아요. 여기 처음에 초기화 해놓고 그냥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민랭스를 10만원 여기서 초기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보다는 민랭스 여기서는 선언만 해놓고 얘를 떼서 여기다 옮겨 여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데 지금 i에서 제일 가까운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요거를 구하기 직전에 최소화 초기화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작은 게 나오면 계속 줄여나가는 거 요것이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깔끔하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언할 때 초기화할 필요가 없고 항상 여기서 새로 구하기 전에 여기서는 그냥 선언만 해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화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물론 뭐 초기화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i하고 j하고 같으면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i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이 같으면 같아야 되죠. 색깔이 다르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요거를 if 두 개로 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if에다가 하는 것이 깊이를 좀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요거를 그러면 제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앞으로 한 칸씩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분석하거나 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좋지만 요렇게 하는 것보다도 요 깊이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게 조건이 안 맞으면 밑에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라 그럴 때 컨티뉴를 쓰는 게 좋겠죠. 컨티뉴를 쓰면 요건 어떻게 되냐면 만약 i가 j하고 같거나 또는 색깔이 같지 않다면 그죠? aij와 색깔이 같지 않다면 만약에 i하고 j하고 같아 자기 자신이야 여기 if를 또 썼네 진짜 이거 if는 지워야죠. 아까 내가 이걸 안 지웠네요. 이렇게 지워야죠. 야 요게 ai1과 aj1이 같지 않다면 그러면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빼버리고 여기다 컨티뉴를 해서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요렇게 하면 요것도 지워지고 될 수 있으면 깊이를 좀 줄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요게 안 맞으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맞다면 요게 이제 맞을 때만 이게 넘어오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기 위해서 if문을 썼는데 요것도 우리가 abs 함수를 쓰면 그냥 length는 ai0 빼기 aj0에 abs를 써버리면 한 번에 되겠죠.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놔두죠. 요거는 놔두고 자 요런 정도만 줄여줘도 굉장히 좀 심플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 작업하는 거가 이 프로그램의 이 문제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요거는 메인에서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메인에다 써주는 게 아니라 요거는 함수를 호출해서 함수에서 계산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설계를 하기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단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해서 제가 좀 최적화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include에서 요거는 이제 참고 삼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왜냐면 ABS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std.lid.sh 헤더 파일을 써야 돼요.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헤더 파일을 다 쓰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빼먹기도 쉽고. 그런데 요렇게 써주면 include bits stdc ++.h 이렇게 include 써주면 헤더 파일을 여러 개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헤더 파일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stdh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쓰고 그냥 stdh를 쓰려면 이따가 함수를 쓰기 위해서 ABS 함수를 쓰기 위해서 stdlib.h를 하나 더 선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스트럭 데이터 해서 요거는 구조체에다가 x, y가 들어가는 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선언을 했는데 도트라는 이름으로 선언한 거예요. 요 구조체에 해당하는 도트 5000개짜리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도트 i.x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받는 거가 n을 하나 만들어야죠. n을. 그래서 n은 전역 변수로 입력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역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을 먼저 작성해 볼게요. 메인에서 일단 n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n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n개를 다시 입력을 받아요. 자, 인트 i는 그냥 여기서 선언을 해버렸는데, 여기 한 번만 쓰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scanf %d 하고 이제 도트 i.x, 도트 i.y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쓰니까 2차원 배열을 할 때는 도트 i.0, 도트 i.1이 썼는데 이건 x, y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뭐냐면 sublength, 요거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length, 길이 합, 모든 길이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함수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간에 작성했던 그런 길이를 계산하는 부분 있죠? 그거를 함수로 떼는 게예요. 그래서 알아서 자기가 구해서 리턴 해주게. 그러면 리턴 값을 받아서 그냥 출력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리턴0 하면 메인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을 보면 제가 이제 최적화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조금이라도 메인이 길이, 메인은 한 페이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메인 함수만 보면 이게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sublength 길이 구하는 함수만 하나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 구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sublength 해서 했는데 여기다가 일단 뭐를 써냈냐면 ij 포문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길이하고 midlen, sublen 해서 여기 아까 있던 걸 그대로 다 살린 거예요. length를 len으로 줄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len 있고 최소 len 있고 그 다음에 합계를 미리 구해서 요건 리턴할 값이에요.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포문을 써서 i는 0부터 n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민넨을 초기화를 해줘야죠. 일단 최소 지금 현재 i번에서 제일 가까운 거죠. 그거를 무조건 이제 큰 값을 넣어놓고 지금부터 이제 0번부터 다른 점들을 다 도는 거예요. 돌면서 자 여기서 i하고 j가 같으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또는 도트 i.y가 도트 j.y고 같으면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색깔이 다르면. 해볼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컨티뉴해서 그냥 돌리자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자기 자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색깔이 같은 것만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렌을 바로 구하는 거예요. 렌을 구하는데 아까는 이제 누가 더 긴가 I 쪽하고 J 쪽하고 어디가 더 큰 수인가를 했는데 ABS라는 함수를 쓰면 ABS는 뭐냐면 뭐를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 쓰면 그냥
i에서 j를 뺀 거, i 위치에서 j 위치를 뺀 거를 절대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절대값 바꿔서 렌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렌도 마찬가지예요. 렌도 여기도 이제 조건을 써서 만약에 렌이 민렌보다 작다면 민렌은 렌이다. 그래서 더 작으면 바꿔주다 이 말이죠. 이것도 사실 린이라는 함수를 써서 해도 되는데 이건 뭐 워낙 간단하니까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일 작은 게 구해졌을 거 아니에요. 0번에서 그러니까 j2번에서 제일 가까운 거, i번에서 제일 가까운 거가 이제 거리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렌에 담겨 있을 거예요. 민렌에. 자, 민렌에 담겨 있으니까 그거를 썸렌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썸렌 더하기는 민렌 이러면 더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민렌을 리턴을 시켜주면 돼요. 이제 리턴 민렌. 썸렌 이제 이걸 다 모든 점에 대한 것을 다 더했으니까 걔를 리턴해주면 그 길이가 되겠죠. 길이가 리턴돼서 이게 메인으로 가서 메인에서 리턴 값을 바로 출력해주면 결과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걸 구해볼 수 있어요. 이거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까요? 실행을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자 여기다가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16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풀이 2번이 있지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점을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앞에 것과 뒤에 것만 비교해서 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건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들 수 있는 몇 가지 알려주는 거를 익힐 수 있으면 좀 익혀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소스를 작성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요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using namespace std는 이제 정렬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여기 하는 거 보고 익혀서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 구조체의 struct 데이터 요거 이제 여기까지는 같지요. 근데 여기다가 뭐냐면 블록 오퍼레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구조체에서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비교를 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근데 그 비교를 할 때 요 작다는 게 뭐냐. 작다는 연산자를 우리가 정의를 새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오퍼레이터는 이게 이제 연산자죠. 이 작다는 연산자가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 R이라는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작은지 비교를 좀 해달라. 근데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 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거를 비교하는데 R이라는 친구보다 작은지 아닌지를 비교를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콘스트로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의 값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값은. 그리고 이제 이 콘스트는 결과값도 리턴하는 값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형식을 요대로 좀 익혀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거 R은 뭐 자기가 알아서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써도 되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할 거죠?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색깔을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색깔이 어떤 거예요? Y가 색깔이죠. 그래서 Y가 같지 않다면 여기서 잠깐만요. Y가 같지 않다면 Y를 기준으로 Y가 내가 데리고 온 R.Y보다 작다면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Y가 같지 않으면 Y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Y하고 R.Y가 같다는 거잖아요. 같다면 X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같다면 return X가 작으면 작은 거다. 이렇게 X가 R.X 내가 데려온 애보다 작으면 작은 거다. 아니면 이제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교 대상에 따라서
또 이제 얘가 같으면 또 하려 그러면 요것도 if x가 r.x하고 같지 않다면을 써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하는 거, 불 오퍼레이터 요거를 잘 익혀둬야 우리가 정렬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RR을 지금 5050 여유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유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죠? 자, 여기는 이제 전역으로다가 n하고 썸하고는 전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역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이거는 메인에서만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역으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전역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전역을 많이 쓰는 게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단순한 거 몇 개 이런 것들은 전역으로 해주는 게 관리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메인 함수에서 이제 n을 먼저 입력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n개를 받는데 여기는 몇 번부터 했어요? 1번부터 받았습니다. 여기는 0번부터가 아니라 1번부터 받았어요. 1번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5000으로 선언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5001은 선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로 좀 여유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선언하는 게 좋아요. 그래 예기치 못한 그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ARR이라고 했어요. ARRI.x, ARRI.y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고요. 자, 입력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는 자, sort 요게 이제 정렬하는 함수예요. 이제 요게 알고리즘에 있는 함수인데 ARR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RR 배열 1번부터라는 거예요. 1번부터.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ARR n. 만약에 우리가 0번부터 받았다면 ARR, ARR 플러스 n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n개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번부터 했기 때문에 ARR 플러스 1번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ARR 플러스 n 플러스 1을 해줘야 n번까지 정렬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렬이 다 됐어요. 뭐를 기준으로요? y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y가 같지 않으면 y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래서 y를 기준으로 정렬이 다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자기 앞에하고 뒤에만 확인하면 돼요. 앞에하고 뒤에만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되죠? 자, 1번부터 n번까지 가면서 자, 자기 앞에 거를 보고 만약에 앞에 거가 i-1이잖아요. 나는 i니까 내 앞에는 i-1이잖아요. i-1번에 있는 것과 색깔이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앞에 거가 색깔이 같지 않다면 뒤에 거는 색깔이 같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서 같은 색깔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뒤에 거는 뭐 ARR I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I 플러스 1.x가 더 크겠죠. 여기서, 뒤에 거에서 내 거를 빼면 길이를 썸에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에 게 만약 같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뒤에 else if, 앞에는 같은데 뒤에가 같지 않아요. 그럼 앞에 거를 둬야 되죠. 그죠? 앞에 거. 그러니까 ARR I.x 내 거에서 내 앞에 거를 뺀다 이 말이에요. 내 앞에 거.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내 앞에 거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러면 앞에도 같고 뒤에도 같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그 둘 중에서 더 작은 거는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in이라는 함수, stl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using namespace std를 안 써준다면 여기 std.min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ARR 요 위에 거 그러니까 ARR I 플러스 1.x에서 ARR 내 뒤에 있는 거에서 나를 뺀 것과 그 다음에 나에서 내 앞에 있는 거를 뺀 것 그죠? 요거를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작은 거를 썸에다 더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작은 게 여기다 썸에 더해지겠죠. 그 길이가.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고 그러면 이제 썸이 다 구해지면 걔가 이제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rintf 썸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턴 0 하면 끝나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메인에서 요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메인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복잡하다면 역시 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속도가 어떻겠어요? 아까 했던 방법보다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만 개나 100만 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5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 방법 있죠? 이 방법으로 해도 굉장히 훌륭하게 100점이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n이 크기가 크다던가 할 때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내야 완전히 100점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익혀둔 것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 문법 같은 거 잘 익혀서 다른 문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